다만 여러분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첫 시간이니까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휴먼 터치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좋은 거지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뒤통수, 할루시네이션 당하는 가능성이 정말 커요. 그걸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보고서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호에 맞춰가지고 다시 바꾸시면 됩니다. 정원호 박사의 챗GPT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정원호 박사의 챗GPT 연구소에서 오늘부터 이제 보고서 그리고 계획서를 들어갈 건데요. 먼저 오늘은 보고서 작성하는 법인데 이 보고서 중에서 특히 분야를 좀 세분화 한번 시켜봤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은 꼭 저장해 놓고 반복해서 들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 업무에 제가 강의를 할 때 물어보니까 복지 업무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데 한 3가지 정도가 사실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는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사례관리 보고서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요, 민원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례보고서 작성이라고 하는 건 챗GPT를 활용해 가지고 사례관리 보고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가 하면, 프로그램 계획은요 AI를 활용해 가지고 창의적이고 복지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기술 등을 익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 대응은 사실은 롤플레이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챗GPT를 통해서 효과적인 민원 대응 전략을 학습하고 실습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사례관리 보고서하고요, 시간이 된다면 프로그램 기획까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례관리 보고서는요, 사실 초기에 상담을 여러 가지 우리 사회복지사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보통 3가지로 이루어진대요. 첫 번째는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회복지사, 예를 들어서 김 선생님께서 보통 이제 고객분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상담을 진행하겠죠. 이때 보통 하다 보면 내용을 상담하는 그 순간에 보통 녹음을 하거나 상담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메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메모한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만약에 녹음 파일을 했다고 한다면 네이버 클로바를 통해서 텍스트로 변환하거나 또는 아니면 챗GPT의 메모를 입력해 가지고 상담 요약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쓰신 글자를 이렇게 딱 찍습니다. 찍어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여러분들에게 녹음하는 걸 하고요, 이때는 보통 다글로라는 프로그램도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아니면 네이버 클로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될 프롬프트가 있는데, 챗GPT한테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20년 경력의 사회복지사로서 상담을 진행했어. 첨부한 파일을 사례 보고서에 사용할 수 있게 상담을 요약하되 건강 영역, 경제 영역, 고용 영역, 그리고 교육 영역, 주거 영역, 법률 영역의 문제와 욕구를 정리해줘. 이것만 들어가면 사실은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례 보고서가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 사례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했을 때 보통 어떤 것들을 이용하면 되냐면, 사실은 챗GPT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방법, 프롬프트를 사용해도 되고요, 또 한 가지 뭘 사용할 수가 있냐면 GPTS라는 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GPTS는요,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챗GPT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오픈AI의 순간으로 정리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GPTS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챗GPT 유저가 직접 챗GPT를 특정 목적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든 챗봇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GPT를 만드는 기능이 사실은 유료 버전에서만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2024년 5월 달에 무료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남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 중에서 그럼 제가 왜 GPTS를 설명을 했냐면, 사례 관리 보고서에 관련된 GPTS가 2개 정도가 있어요. 이거를 GPT를 탐색을 열어놓고요, 거기다 뭐라고 쓰면 사례 관리라고 쓰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2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통합 사례 관리 전문가 PF팀이라는 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사례 관리 전문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통 그 GPTS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보면 그 옆에가 3K, 뭐 4K 뭐 이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용한 사람들의, 그리고 대화하는 횟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게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좋은 거죠. 그래서 보통 스콜라 GPT라든지 이렇게 논문을 분석하는 거 이런 걸 할 때 도움이 되는 건요. 거의요 이렇게 9억 명, 9억 회 이상이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한 것들이 좋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의 만약 첫 번째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사용하는 것을 꼭 쓰기를 하는데 저는 통합사례관리 전문가 PF팀 거를 한번 써보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례관리 이제 보고서의 작성을 들어갑니다. 우리는 뭘 이용한다고 했죠? 전문 GPT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특히 이제 통합사례관리 전문가 PF팀을 이용한다고 했었습니다. 이걸 챗GPT에다가 상담 요약 텍스트를 우리가 이미 요약 테스트를 해가지고 사례관리 보고서 자청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되는 프롬프트는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프롬프트 했으니까요. 사회복지사로서 20년 경력 사회복지사로서 사례관리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해. 그리고 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길겠죠. 긴 내용 B 선생님께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 관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막 이렇게 쓰셨던 거를 그대로 메모를 붙이시면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원인은 최근의 실적과 이에 따른 월세 미납입니다. 가족 관계에선 남편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막 쓰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관리 보고서를 작성해 주라고 하면 말했던 것도 쫙 길게 써집니다. 놀랍죠. 여러분들이 워낙 잘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이걸 하지만 챗GPT한테 물어봄으로써 여러분의 질문 자체가 더욱더 보고서가 더욱더 풍부해진다는 것.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중간에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역과 목적은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사회복지사로서 사례관리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해요. 목적까지 나왔잖아요. 관련 분야, 사회복지의 관련 분야에 나오고 사례관리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해요. 아니면 이보다 더욱더 말을 멋있게 쓰면 되겠죠. 뭘 어떻게 쓰라고요? 나는 38세 사회복지사인데 어디에 근무하고 있어? 안동시청. 아예 길게 쓰시면은 그거만큼 더욱더 보고서가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관리 보고서를 생성해줘 또는 작성해줘 쓴다면 사례관리 보고서가 쫙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장 다듬기 하고요. 나왔던 내용 자체를 이제 복사해 붙이시면 내용 보완 및 점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셔도 돼요. 아래 문장을 더 명확하게 다듬어줘. 그러면 B씨는 남편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다듬어줘라고 하면 걔가 다듬고요. 또 이런 것도 프롬프트로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공한 수정된 문장들과 보완된 정보를 통합해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줘. 이래도 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줘. 문법적인 오류나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해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사용하신다면 사례관리 보고서가 쫙 이렇게 됩니다. 형태는 그러면 뭘로 사용하시라고요? 제가 세 번째 시간하고 네 번째 시간에 설명한 거 있었죠. 범피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쁘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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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이쁜 보고서가 쫙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사례관리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이번에는 복지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프로그램 기획하는 것들 많잖아요. 프로그램 기획하는 것 앞에 있는 거 컨트롤 C 해가지고 붙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챗GPT한테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챗GPT에게 물어보게 되면 이 프로그램 기획이요 창의적인 복지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때 기억해야 될 폰트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안동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안동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봄나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은데 아이디어를 3개만 추천해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프롬프트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안동에서 일하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 광주에서 일하면 광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봄나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은데 아이디어를 3개만 추천해줘.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통 나오냐면요. 안동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봄나들이 프로그램으로 다음 3가지 아이디어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가 첫 번째는 하회마을 문화탐방 및 전통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뽑았을 때는 각각 틀립니다만은 그때는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역사 기행도 있고 세 번째는 안동호 유람선 타기하고 수변공원 산책도 이렇게 3가지를 예를 들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3가지를 이제 물어봤었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하나를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좋아! 안동호 유람선 타기 및 수변공원 선택 프로그램을 좀 더 자세히 기획해 주려고 한다면 이렇게 딱 넣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는 프로그램 개요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세부 일정들이 각각 쫙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안전관리 및 준비사항도 나오고요. 그리고 기대효과까지 딱 나옵니다. 보고서의 기본적인 형식이 갖춰지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경우에서는 이거를 여기서 끝나게 되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고서에도 해도 되지만 하나만 더 들어가면 돼요. 3단계로. 뭘 하면 되냐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왜냐면 얘하고 대화하는 거니까. 이걸 바탕으로 기한문을 작성해 줘라고 한다면 기한문에서 하면 기한문 부서 이렇게 딱 써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요 딱 적어주고 세부 일정 나오고 필요 예산 뽑아주고요. 그 다음 기대 효과, 협조 요청사항 나오고 결제 나옵니다. 다만 여러분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첫 시간이니까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휴먼 터치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좋은 거지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뒤통수, 할루시네이션 당하는 가능성이 정말 커요. 그걸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보고서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신 기호에 맞춰가지고 다시 바꾸시면 됩니다.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챗 GPT이지만 하지만 꼭 그걸 완벽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오늘은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 도움을 줄 수 있는 보고서 작성법을 챗GPT 활용법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뭘 배웠습니까? 사례 분석 보고서를 배웠었고요. 두 번째는 뭘 배웠었냐면 프로그램 기억서, 복지 프로그램 하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